자, 봐봅시다. 이제 확률과 통계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확률, 경우의 수와 확률을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고, 뒷부분에서 이제 통계라는 걸 보는 겁니다. 통계 부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곧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그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도수분포표, 줄기와 잎그림, 도수분포 그래프 이런 걸 배웠었잖아요. 히스토그램 이런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료들을 자료라는 게 있어요. 항상 우리가 뭘 보면 자료라는 게 있고요. 자료라고 하는 것들 어떠한 데이터 및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료라고 합니다. 이 자료를 이거를 가공을 해요. 이 자료를 가공을 해서 우리한테 뭔가 유의미한 좀 필요한, 잘 봐, 집중, 어딜 봐. 아, 쌤이 수업을 나를 보지 왜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도대체. 시작하자마자 유의미한 뭔가 그런 걸로 바꿔진 것. 그 자료들이 너저분화가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학생 점수들이 그냥 무대기로 1년 동안 학생들이 점수 받던 점수들이 무대기로 쌓여있는 것들은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어떤 학생들이 얼마나 점수가 나아졌는지, 평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학업성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유의미한 걸로 바꿔진 작업, 우리가 정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 자료를 정보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것들이 수치로 돼 있는 자료들을 정보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을 통계를 낸다라고 하는 거죠. 통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확률과 통계가 수학에서 그나마 여러분이 가장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여러분이 그걸 디테일하게 정말 수학적인 공식을 대입해 뭔가를 풀진 않겠지만 뭔가를 봤을 때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라든가 대선 같은 걸 하게 되면 출구조사를 하게 되고, 출구조사를 하게 되면 뭐 할 때 무슨 신뢰도를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책에서 배우게 돼요. 그럼 신뢰도를 95% 신뢰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무슨 뜻인가? 오케이? 이런 것들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 배우는 건 우리가 고등수학 하말미에 배웠던 순열과 조합의 연장입니다. 순열과 조합의 연장인데, 그럼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다시 한번 잠깐만 체크를 하고 봅니다.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n개 중 r개를 뽑아 줄 세운다. 순열이니까 순서대로 줄 세운다. 순열 말 자체가 순서대로 줄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 뽑아 줄 세운다. 즉 순서가 A, B나 BA가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다른 경우란 얘기야. 알겠어? 이런 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거를 N, P, R이라고 썼었고, 계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N 팩? 팩을 같은 얘기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계승이라 해서 N개를 모두 줄 세우는 경우의 수, n개를 모두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우리가 n팩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n부터 차례대로 1씩 빼가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해주는 걸 우리가 n팩이라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계산법이 n팩분의 n-r 팩이다. 여기 있었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뽑기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또 같은 경우는 조합이죠. 순서가 어쨌든 그 번호만 뽑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순열이었고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n개 중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조합이라 했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NCR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n팩분의 그지 n-r팩 그다음에 r팩 이렇게 갔었다 라고 하는 거죠. 기억납니까? 여러분이 순열과 조합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하냐면요. 생각하기 싫어서. 아니 생각하기 싫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 현장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뭐를 뽑아야 되는데 학생을 뽑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실제로 학생을 뽑는다는 생각을 뽑아야 돼. 근데 이렇게 뽑는데 어떤 경우가 되면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생길까? 안 생길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문제로만 보고 막 N을 뭐 P를 써야 될지 C를 써야 이것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힘든 거야. 먼저 여기 그거에서 그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해놓고 그거를 수식으로 옮겨야 되지 수식으로 먼저 쓰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라고. 오케이? 3명 중에 1명을 뽑아. 그래 그럼 내가 이 3명 중에 1명을 뽑아. 그럼 실제로 1명 뽑으려면 어떻게 돼? 내가 은찬을 뽑든가 뭐 유나를 뽑든가 일설을 뽑든가 3명 1명 뽑아. 3가지 경우다. 이런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걸 3명 뽑다. 그래서 뽑다니까 C를 써야 되고 이렇게 접근하려는 게 힘든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아니요. 뭐 조합이에요. 3명 중에 2명을 뽑는데 뽑아? 그럼 은찬이 뽑으나 은찬이를 뽑고 뭐지 얘를 뽑고 뭐지 그 유나를 뽑으나 유나를 뽑고 어차피 둘이 똑같아? 그럼 어떻게 얘는 뭘 써야 돼? 아 C를 써야 돼. 이렇게 생각이 가야 되는데 문제로만 보는 거야. 문제로. 그냥 내가 실제로 여러분이 거기 문제가 너한테 주어지면 이걸 뽑아야 돼. 너희가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자리를 바꿔 얘네들이 자리를 바꿨을 때 이게 같은 경우인지 다른 경우인지를 생각을 해서 다른 경우 같으면은 순열을 쓰는 거고 같은 경우 같으면은 조합을 쓰는 거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순열과 조합은 뭐였냐면요. 그 n개 중에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오늘 이번에 이제 여기서 배우는 앞에서 배우는 순열과 조합은 앞에가 이제 중복이 붙어요.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을 배우게 됩니다. 아마 중복 조합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중복 순열까지만 하게 될 건데 중복이라는 건 사용한 걸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원순열이에요. 이것도 원순열도 이걸 무조건 공식화해서 생각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순열. 말 그대로 원순열이라고 하는 순열 줄을 세우는데 원위에다가 줄을 세우는 겁니다. 원형의 탁자에다가 사람들을 줄 세워서 앉히는 경우를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합니다. 이 원형에 앉혔다는 그 포인트는 뭘까? 돌려도 똑같아. 돌려서 같은 게 나오면 같은 걸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탁에 5개의 자리가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5명을 A, B, C, D, E를 5명을 A, B, C, D, E 이렇게 앉혔어요. 근데 그 다음 테이블에서는요 똑같이 5명인데 여기서는 A, B, C, D, E 이렇게 앉혔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얘랑은 왼쪽 테이블과 오른쪽 테이블은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같아요. 같은 경우. 왜? 얘를 요만큼 여기를 요만큼 돌리게 되면 얘랑 똑같은 배열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제해주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포인트는 뭐냐? 돌렸을 때 똑같은 자리가 몇 개가 나오냐 이거야. 이해가 돼요? 지금 기본적으로 5자리에 앉히는 거니까는 5팩이잖아요. 5팩인데 5팩토리얼인데 잘 보세요.
여기서 A, B, C, D, E가 나열되는 거나 여기에서 A, B, C, D, E가 나열되는 거나 여기에서 A, B, C, D, E가 이렇게 나열되는 거 여기에서 나열되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열되는 거 이 5가지 경우 즉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게 몇 개가 나와? 5개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5가지 경우는 계속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로 나눠준다. 그래서 이걸 뭘로 나눠주는 거야? 5로 나눠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답을 얘기하면 원탁에다가 n명이 줄로 앉을 거예요. n명이 줄로 앉으면 이것을 몇 개로 나눠줘야 돼? n명이 이거 봐. 원탁에 어떻게 돼? n개가 점점점에서 n개가 있다. 이게 총 n개가 있다 한다면 돌렸을 때 같은 모양이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n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요걸 어떻게 돼? n으로 나눠줘야겠지.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n팩이라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2 곱하기 1이고 여기를 n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그럼 뭐만 남아? 여기만 하는데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n-1 팩과 같더라. n개를 원형 탁자에 앉히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n-1 팩과 같다. 그러니까 n-1 팩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n-1 팩인가를 방금 여러분 알고 있지만 배웠지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는 문제지만 이런 겁니다. 색칠하기 문제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를 먼저 색칠해놓고 나머지 4개는 여기다 뭐 하는 거랑 똑같아. 돌리면 똑같잖아요. 뭐 하는 4개를 원슈전하는 거죠. 5가지 색을 칠한답니다. 5가지 색을 칠한다 했을 때 여기 칠할 게 몇 가지예요?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색은 여기다 뭐 하는 거랑 똑같아? 원슈를 돌리는 거랑 똑같겠죠. 그럼 4가지 색 원슈를 돌리니까 4-1 팩이 되더라. 이렇게 계산했다. 색칠하는 문제도 알겠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경우죠. 원이 아닌 경우. 정다각형인 형태일 때. 자 보세요. 요렇게 그려졌어.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A, B, C, D, E, F를 안 친다 봅시다. 그럼 일단 6명 안에서 몇 팩이에요? 6팩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앉는 거랑 같은 배열이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오죠. 어디? 여기서 시작한 거랑 1, 2, A랑 어디랑 같아? 어디랑 같아? C에서 시작하는 거랑 E에서 시작 같죠. 3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 이해찬이? 뭘로 나누는 거야 얘를? 변의 개수 지점의 변의 개수라고 나는 3개니까 변의 개수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돌렸을 때 같은 위치가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몇 개로? 3으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서는 반대로 했거든요. 그냥 원순열 n-1팩을 하고 나서 곱하기로 들어갔는데 그게 더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나처럼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알겠어요? 거기 보면은 책에는요 n-1팩하고 서로 다른 자리.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n-1팩하고 여기랑 자리가 다르잖아요. 곱하기 2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같은 자리 개수로 나눠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모양을 좀 바꿔볼까요? 원래는 총 몇 명이 앉는 거야? 12명이 앉는 거죠? 12명이 순서대로 하면 12팩이죠? 네. 12팩인데 은찬아 같은 자리가 몇 개야? 몇 개씩 있어? 4개씩 있죠? 왜? 여기랑 같은 자리는 여기가 같은 자리고 얘랑 같은 자리는 여기 자리고 그 다음에 얘랑 같은 자리는 요렇게가 같은 4개씩 있죠 같은 자리가. 그럼 뭘로 나눠주면 돼? 4로 나눠주면 되더라.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퀴즈. 일단 몇 명이에요? 8팩이죠.
몇으로 나눠야 돼? 2랑 3? 아 2랑 2? 4? 왜 두 가지? 그냥 같은 자리가 몇 개냐고 묻는 거잖아. 같은 자리가 몇 개씩 있을까? 3개씩이랑 1개씩. 얘랑 같은 자리는 몇 개 한 있어요? 개요. 총 몇 개? 2개.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얘 앉는 거는 왼쪽에 모서리가 있고 오른쪽에 모서리. 얘가 앉았을 때 왜 오른쪽에 모서리고 왼쪽에 사람이 있어야 돼. 네. 그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까? 네. 같은 게 얘랑 같은 데는 어디밖에 없어? 당연히 얘밖에 없겠지. 얘랑 같은 데는 여기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얘랑 같은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즉 같은 자리 몇 개씩밖에 없어? 1개씩. 2개씩 있다고. 2개씩. 뭘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준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같은 자리가 각각 몇 개씩 있냐가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여기가 3이라 해서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요. 한 변에 3개 해도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요. 네. 오케이? 네. 이게 바로 원순열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원순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네. 이게 어렵다 하면 네 편집 좀 나와야 되니까 중독 수준입니다. 해봐. 간단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렇게 생긴 초콜릿 상자가 있다 칩시다. 오케이? 구분이 있어요. 돌려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회전해서 같은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샵에 갔더니 초콜릿이 6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A 초콜릿, B 초콜릿, C 초콜릿, D 초콜릿, E 초콜릿, F 초콜릿. 그래서 우리 이제 김윤아이가 이제 다음 달에 있을 발렌타인데이 때 짝사랑한 여학생에게 초콜릿 선물하려고 이제 여기 담으면 선물 세트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상관없어. 같은 걸 다 담아도 돼.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선물 세트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즉 포인트는 뭐냐면요. 줄 세우는 겁니다. 줄 세우되 우리가 이제 N개 중 R개를 줄 세우되 근데 뭐야? 중복을 허락해서 줄을 세웁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열은 N, P, R 하게 되면 당연히 N이 R보다는 같거나 커야 돼요. 그렇죠?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N이 일 수도 있습니다. 왜? 2개만 있다고 6개 채울 수 있잖아요. 또 쓴 걸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이해가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 넣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그 다음? 계속 6가지가 나와요. 6 곱하기 6이 몇 번 들어가? 6번이 들어가겠지. 즉 뭐가 돼? 6에 6제곱이 되겠지. 반대로 초콜릿이 4개만 3개만 있다 칩시다. 어떻게 됩니까? 3개만 있어. 세울 수 있는 게 3가지 해서 3에 6제곱 이러고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N개 중에 R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중복 조합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N 파이, 이거 파이가 대문자 파이거든요? 파이 R이라고 쓰게 되고요. 이거는 N개 중에서 여러분이 N, R을 많이 헷갈려라 하시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N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선택지의 횟수입니다. 내가 무엇 중에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얘가 초콜릿을 A, B, C 중에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게 선택지의 횟수가 N이에요. 그럼 R은 선택의 횟수입니다. 선택을 몇 번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는 6칸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6번의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게 아니야. 이거는 순열 조합 다 마찬가지. 어디서 마찬가지거든요. 선택지의 개수가 N이고 내가 몇 개를 뽑을 건지 선택의 횟수가 R인 거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는 N파이 R,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줄을 세울 때 N파이 R이라 쓰고 이거는 뭐? N의 R제곱이 되더라. 엄청 쉬워요. 이거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중복순열을 못하면 그래서 중복순열은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학교에서 시험 내는 비중도 되게 적어요. 너무 쉬우니까 잘 안 내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복순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수의 개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미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첫 자리에 0이 오지 않는 거 이런 정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함수의 개수가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여기서는 놔두고요. 중복조합이 끝나면 그때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오케이? 풀지 마요. 풀지 않고 해보세요. 이거 쉬워요. 그냥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함수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물론 고등석 하에서 했던 거를 잘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것만으로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냥 푸시면 돼요. 거기는.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 돼요. 오늘 별로 안 나가요. 아 그리고 내가 이거는 라센 사람 말 안 했지? 네. 확통 이것도 라센 사세요. 어차피 이것도 시험 봐야 되는 거니까 라센은 동시에 푸세요. 알겠습니까? 둘 다. 저 2학기인데 그냥 풀어요? 아 그냥 풀어요.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면 이런 겁니다. A, B, B, C 얘네 6개를 줄 세울 겁니다. 일단 목적은 귀찮으니까 여기 빼고 B, C, D 이렇게 6개를 줄 세워 놓읍시다. 그럼 이 A가 서로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순열을 할 것이냐 라는 게 포인트가 될 건데요. 그래서 이것도 의외로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각을 이렇게 하세요. 잘 보세요. 잘 봐. 이 A에다가 일단 번호를 붙여요. A1, A2, A3으로 번호를 붙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번호가 붙으면 A가 서로 같아 달라.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거겠지. 그럼 얘네들 줄을 세웠다 이거지. 6개를 줄 세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6팩이 되겠지. 얘를 줄 세운 게 A, B, D, A, A, C 이렇게 세웠다 치자. 그러니까 번호는 A1, A3, A2 이렇게 세웠다 치자. 뭐. 근데 이 A작에 있는 것들은 실제로는 다 같은 A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꾼다는 것은 전부 다 같은 경우에 이해가 돼요? 얘네 셋이서 자리를 계속 바꾸는 경우는 같은 경우라고. 그럼 그 경우가 여기서 중복됐겠죠. 네. 그걸로 나눠주는 거야. 3팩? 그렇지. 분할이요? 나눠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얘네 셋이는 같은 거니까. 그래서 뭐냐? N개 중에 같은 것이 P개, Q개, R개가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식이 어떻게 되냐? 일단 N개를 줄을 세우는데 이 P개는 줄값과 다 똑같죠? P팩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Q팩으로 나눠주고 R팩으로 나눠준다.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수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래 안 그래? 네. 뭐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거 있어. 문제가 뭐? 스쿨 라이라래요. 총 몇 개야? 6개 6팩. 근데 같은 게 5, 2개 있죠? 2% 나오면 끝나요. 아. 어차피 같은 것이 5가 2개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응용한 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옛날에 그 최단거리 찾기 아십니까? 한번 넘겨볼까요? 아, 1 써가지고요? 네. 네. 최단거리 찾기 하는데요. 잘 보세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어요. 경우의 수를 할 때. 잘 봐요. 좀 크게 해줍시다. 여기까지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어떻게 돼? 여기에서 이 지점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여기서 이 지점까지 가는 몇 가지? 한 가지죠. 이 지점까지 가는 몇 가지야? 한 가지. 여기서 이 지점까지 가는 게 역시 한 가지죠. 이 지점도 하나, 이 지점도 하나, 이 지점도 하나잖아. 근데 그럼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여기서 하나고 여기서 하나니까 두 개가 더해져서
두 가지가 되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이쪽을 통해서 오는 게 두 가지고 이쪽을 통해서 한 가지잖아. 총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여기는 두 개를 더해서 대각선에 써서 이렇게 했었다. 그죠? 네. 근데 이걸 다르게 보자 이거지. 어떻게 볼 거냐면 잘 보세요. 어차피 얘가 최단 거리로 가려면 움직일 때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위로 움직이거나밖에 못해요. 그죠? 왼쪽으로 가든 아래로 가면 이건 최단 거리가 안 돼 있는 거잖아. 돌아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어쨌든 왼쪽으로 아니 오른쪽으로 미안해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A라고도 보자. A가 되는 거고요. 위로 가는 거를 B라고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몇 번을 가야 돼? 4번. 위로 몇 번을 가야 돼? 3번을 가야 돼. 즉 뭐냐면요. 이 7개를 나열하는 거랑 똑같아요. 경우에서. 나열해서 그거 시키는 대로 가면 그게 최단 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건 뭐가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위죠. 오케이? 7개를 나열을 하는데 같은 것이 4개, 3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애기처럼 이렇게 한 것보다 이렇게 식을 쓰는 게 좀 더 있어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장애물이 있으면은 C가 추가돼서 장애물 있으면 장애물을 피할 것이냐 지날 것이냐가 포인트가 되겠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P가 있어. P를 반드시 지나야 된대. 그럼 P가 지금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 하나,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 그걸 각각 구해서 곱하시면 돼요. 그럼 P를 반드시 지나면 안 된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웅덩이가 이렇게 있어. 웅덩이가 있어. 그럼 여기를 지날 수 없잖아. 그럼 여기를 반드시 지나는 경우를 찾아서 전체에서 빼주면 돼. 여기를 지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까? 네.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난이도를 한번 확 올려볼게요. 난이도를 한번 확 올려볼게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문제 보면은요, 그 밑에 유의제 2번 보면은요, 문제 되게 그건 착하게 나왔는데, 이로 나왔죠. 그럼 여기서 여기 가려면, 자 보세요. 반드시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를 피하려면 여기를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돼요. 여기를 PQ로 잡으면 됩니다. 그럼 A에서 P를 갔다가 P에 당연히 Q밖에 못 가죠. 그럼 Q에서 P까지 가는 경우 구해서 두 개 곱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A에서 B까지 가는데요. 여기에 한 이만큼 웅덩이가 됐다 칩시다. 이만큼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아까 포인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포인트는 뭐냐면요.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을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어디를 지나야 근데 그 포인트는 거기를 지나면 다른 데는 못 지나.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포인트를 한 군데를 잡아요. 이 P라는 포인트를 잡아요. 그럼 A에서 P까지 갔다가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를 하면 되는데 두 번째는 그럼 여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일로 뭐냐면 P는 여기를 지나게 되면 P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을 하나 찾아야 돼요. 그게 여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보통 보면 적당히 잡아라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책 같은 거 보면요. 답지는 그냥 포인트를 그냥 자동으로 잡아줘요. 여기를 지나는 경우, 여기를 지나는 경우 이렇게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A에서 P에서 B를 가는 경우, A에서 Q로 해서 B로 가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잡으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근데 너희가 어떻게 이걸 잡을 거냐? 이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걸 내가 이제 내가 이제 해보니까는 이런 거예요. 직사각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내가 붙인 말이고 어느 교재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몰라 어떤 선생님은 나처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직사각형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잘 보세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A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오케이? 네. 이게 A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직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B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그럼 두 직사의 교점이 여기가 P가 생기죠. 여기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뻗어나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P하고 Q는 이렇게 대각선 뻗어오면 P하고 Q는 결코 동시에 지날 수 없어요. 오케이? P를 지나거나 Q를 지나거나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거기 문제. 여러분 유제 4번을 보시면 도 문제 나왔는데 어떻게 돼 있냐? 유제 4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가 A고 B죠. 그 마찬가지로 점들을 잡아야 돼. 반드시 인하대 서로 다른 점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A에서 가장 큰 직사각형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B에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그 교점 여기 생기죠. 여기를 잡고 여기서 대각선 방향으로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이 세 점은 A에서 P까지 갈 때, A에서 B까지 갈 때 셋 중에 한 군데는 반드시 지나야 돼. 그리고 셋 중에 두 개 이상 동시에 지날 수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교점에서 거기서 대각선 방향으로 긋게 되면 이 점들은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나되 세 개 중에 두 개 이상 동시에 지날 수 없게 돼요. 즉 A에서 P를 갖다 B로 가는 경우, A에서 Q를 갖다 B로 가는 경우, A에서 R을 갖다 B로 가는 경우 세 개를 모두 구해서 더하시면 돼요. 더해요? 네, 더해야죠. 동시에 그리고 또는이니까 그러면. 요렇게 가거나 또는 요렇게 가거나 또는 요렇게 가는 거니까 더하셔야 돼요. 세 가지 경우. 이게 아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되는데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난이도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되게 사악해지는데요. 어렵다. 이렇게 그리면 별로 안 사악하죠. 네. 그죠? 이 정도로 해줄까? 이렇게 사악해져요. 알겠습니까? 이게 입체인 거예요? 네. 그 표면만 보는 거죠? 네? 아니요. 다 안에 다 보셔야 돼요. 안에 내부 네. 그 숨겨있는 블록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건 내가 이제 이렇게 그린 거지만 예시가 내가 보여준 거지만 그 숨겨진 블록이 여러분한테 티가 분위기가 없다는 걸 알 정도로 그려줍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정육면체 이렇게 블록이 다 쌓였다 칩시다. 이러고 있다 치면 여기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가로로 가는 게 몇 개? 3개죠. 네. 세로로 가는 게 몇 개? 3개고 Z로 가는 게 몇 개? 위로 가는 게 3개죠? 그래서 9팩 분의 3팩, 3팩, 3팩 하면 입체해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값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에요. 우와. 그럼 아까 이런 식으로 뭐가 입체 없어. 이만큼 비었어. 이런 거. 비었지. 이만큼 비었다 칩시다. 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오. 잘 그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선생님? 이것도 아까 말했던 직사각형법과 배우 비슷해요. 직육면체법을 쓰셔야 돼요. A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직육면체를 영역을 설정하시고요. B를 포함해서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걸 보는데 그 두 개의 교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맞아요. 근데 이거는 좀 더 복잡해져요, 약간. 입체들 같은 경우.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너무 어렵다. 여기까지 가면 어렵죠, 이제. 그냥 기본 문제로 어려운 거 같아. 오늘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저 직사각형법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 그리셨을 때는 A에서 그릴 수 있는 직사각형이 가로가 한 칸이고 가장 크게 A를 포함하여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직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네.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으면
다 포함된 뭐가? 직사각형. 아니 가장 큰 직사각형 테두리만 보는 거예요. 선만? 그러니까 네. 아까처럼 이러고 있을 때요. 여기 A잖아요. 네. B잖아요. 네. A를 포함해서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직사각형이 어떻게 돼요? 세컨 포함 세컨을 요거겠죠, 요거.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해됐는데 처음에 직사각형법 말하셨을 때 거기서는 이렇게 안 하고 A가 한 칸이고 이렇게 생긴 거. 궁금해요. A가 한 칸이라는 건 여기서 직사각형법 쓰면 봅시다. 여기 그 얘기 해줄 거예요. 여기 있으면은 교점이 여기죠. 네. 여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기, 여기서 대각선 이렇게. 저기 밑에는 안 가요? 안 갑니다. 여기를 가려면 여기 자동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조건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 찍게 되면은요 여기랑 중보로 가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말했지만 교점에서 대각선으로 쓰면 되죠. 무조건 대각선? 네. 그거요. 모양이 저렇게 안 생기고 그냥 직사각형으로 생긴 틀에서 네. 장애물 있는 거. 거기서 그러니까 아까 내가 한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내가 장애물을 그렸을 뿐이지 네. 아까 내가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요 상태였거든요. 여기서 이랬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 이렇게 장애물을 그려서 이러고 돼 있었잖아. 여기가 없었잖아. 장애물을 제외하고 A가 만들 수 있는. 당연하지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죠. 장애물을 제외해야죠. 뭐 알겠어요. 여기에서 그릴 수 있는 건 가장 큰 건 여기잖아 이제 여기가. 예. 여기서 그릴 수 있는 가장 여기죠. 네. 교점 여기에 생기죠. 네. 이렇게 대각선 여기에 있죠. 그럼 P 경우 지난 경우 Q 지나는 경우 A에서 P 갔다 B 가는 경우 A에서 Q 갔다 B 가는 경우 이렇게 각각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마 직사각형법이라는 건 어딜 찾아도 없을 거예요. 내가 지은 말이니까. 근데 아마 이게 아마 여러분이 이런 그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냥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장애물이 있는 경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때는 아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됐을까? 안 됐어요.